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오늘은 4장 탄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에게 있어서 생존을 한다라는 것과 가장 관계가 깊은 이야기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 에너지를 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다라는 중요한 현상을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그만큼 생물한테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생물을 공부하는데 솔직히 탄소는 화학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생물이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물질이 물과 관련해서 우리 지난 3장에서 공부했었죠. 자, 이제 그 물은 가장 많은 구성체이기 때문에 공부를 했던 거고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생물이 활용할 수 있는 물질들은 주로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요. 그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 생물이 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들과 관련된 얘기가 진행이 될 거고요. 4장은 조금 기초적인 개념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5장에서 복잡한 거대 고분자 물질들 얘기를 좀 다루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4장은 사실은 이제 5장을 공부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들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화학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화학은 이제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니까 화학에서 물질을 구분을 할 때 크게 유기물질과 무기물질로 구분을 하는데 유기, 무기 할 때 저 기자가 한자로는 기운 기자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로 에너지를 번역할 때 한자로는 기운 기자로 번역을 한 거라서 유기물이야, 무기물이야 기준은 이 물질이 태웠을 때, 산화가 됐을 때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물질을 유기물과 무기물로 구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중에서 유기화학은 그 유기물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생물은 사실 화학 중에서도 유기화학이랑 관련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유기화학은 탄소화합물에 대한 연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소단원의 주제가 되고요. 지금 이 사진은 생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탄소화합물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건데 최초의 지구가 등장을 했을 때 사실 이제 우리가 최초로 지구가 등장을 할 때에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온도도 높은 환경이었고 압력도 높은 환경이었고 자 어찌됐거나 근데 그런 원시 지구에서 생명체가 처음에 생겨났을 텐데 이 처음에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밀러라고 하는 과학자와 그 팀이 했던 그 실험 내용입니다. 자, 이 실험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둥근 플라스크 안쪽에는 물이 들어있죠. 지구는 70%가 물이고 맨 처음에 원시지구도 출발을 할 때 물이 많았다라고 하는 건 아마 다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원시지구의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을 만드는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시지구 때는 온도도 높고 압력도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보다는 온도가 높은 것 때문에 수증기 형태로 주로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수증기를 만들어주는 장치를 지금 아래쪽에 둥근 플라스크로 걸어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 상태는 그럴 텐데 대기 중에는 이제 거대한 폭발 이후에 에너지가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번개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전기적인 에너지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번개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전극 장치를 걸어준 플라스크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알고 있기로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는 질소고 그 다음으로 많은 기체가 산소. 그래서 질소와 산소를 이제 함량을 보시게 되면 전체 대기 중에서 99% 그중에 78%가 질소기체고 산소가 2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대기는 산화성 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지구가 등장을 했을 때에는 아마도 산소가 많지는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암모니아라거나 메테인이라거나 또는 수소기체 같은 환원성 기체들이 많이 있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번개가 발생하는 이 공간이 메테인 기체나 암모니아 기체나 또는 수소 기체와 같은 것들을 채워서 원시 지구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준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치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자, 그래서 대기에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대기에서 무엇인가 만들어진다면 아마도 바닥으로 떨어질 텐데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온도가 다시 낮아지는 환경이 될 테니까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응축기를 설치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 장치를 실행해 본 결과 이 아래쪽에 화학 분석용 샘플이라고
플라스크라고 하는 요 삼각 플라스크 아래쪽에 아주 기본적인 탄소와 질소를 포함하는 간단한 유기물, 우리가 지금 봤을 때에는 간단한 유기물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관찰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물질들이 탄소와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인데, 이것이 원시 대기에서 번개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원시 대기에서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이 자동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뒷받침해주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토대로 해서 그렇다면 간단한 유기화합물부터, 이제 간단한 거 만들면 복잡한 거 만드는 건 그걸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의 시작은 이렇게 간단한 유기물로부터 시작이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물이 에너지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들은 주로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왜 그렇게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많은지를 보기 위해서 탄소라고 하는 원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자, 우리 2장에서 결합에 대한 공부를 할 때 탄소는 대표적인 비금속 원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금속 원자를 만났을 때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될 텐데, 탄소는 그 원자가에 있는 전자를 보시게 되면 가장 바깥쪽에 전자를 4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4개를 공유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하나의 원자가 공유할 수 있는 전자의 최대 개수는 4개고요. 따라서 탄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전자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탄소가 수소와 결합해서, 수소는 우리가 이제 가장 작은 원자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많은 원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을 언급할 때 수소를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탄소와 수소와 결합해서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이 지금 보이시는 메테인. 이 메테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라거나 내지는 자동차에 사용하는 LPG의 주 성분이 되는 기체입니다.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는 기체고요. 주로 에너지원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기체세요. 자, 그래서 수소하고 이제 공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수소는 전자를 하나씩 공유시켜줄 수 있는 원자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공결합이 들어가니까 4개의 수소와 공결합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근데 저는 지금 이제 평면상의 칠판의 구조를 그려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드렸지만, 사실 분자가 존재하는 공간은 3차원적 입체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이 원자들이 분자를 이루어서 공간 중에 존재를 할 때는 이렇게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사면체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이제 앞으로 나올 여러 탄소 화합물들의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가 앞으로도 자료들을 볼 때 많이 보시게 될 자료들이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원자들이 분자를 이루는 형태를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자들은 공으로 표현을 하고, 원자들 사이의 결합은 막대로 표현하는 공, 막대 모형,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 모형을 자꾸 학생들이 보다 보면 진짜로 분자 모양이 이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막대기는 전자들이 공유되어 있는 걸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분자에서 이렇게 막대기와 같은 모형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분자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보시는 공간 채움 모형, 벌크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를 이루는 형태, 이것을 나타내는 형태인 거고, 사실은 우리 뒤에 생물 자료 분석할 때 이것보다 더 자주 나오는 자료가 선형의 자료가 있는데요. 이건 좀 더 복잡한 분자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나타내봤자 별로 감흥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간 채움 모형까지만 보시는 걸로 하고, 지금 탄소와 수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분자인 메탄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메탄은 탄소 1개짜리, 탄소 2개짜리, 그래서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물질이 달라지는 것들이 보이실 텐데요. 세 번째 유형이 조금 이상하실 거예요. 저거 뭐야? 왜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2줄 연결돼 있어? 자, 이 탄소가 원자가의 전자를 4개를 갖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보이는 특이한 현상은, 탄소끼리 결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자를 하나씩 공유해서 결합을 하기도 하고요. 탄소끼리 결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또는 갖고 있는 전자가 많다 보니까 2개씩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개씩 공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겠죠. 그럼 탄소끼리 2개씩 공유하면 2개 전자가 남았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 아마 다른 원자랑 결합을 한다거나 해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2장에서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건 각각의 원자들이 옥텟 구조를 만족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방식으로 결합이 된다라고 한다면 탄소 주변에 지금 전자가 8개 충분히 옥텟 만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소
탄소끼리의 결합이 이중결합도 가능하고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삼중결합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물질은 여기 정식 명칭으로 아마 에탄이라고 나와 있을 건데 이거 우리 별명으로 부를 때 에틸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물질이고요. 에틸렌? 뭔가 어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옷감 섬유 중에서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섬유 이거 여러 개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또 삼중결합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탄소를 전자를 3개를 공유를 하는 거니까 남는 전자들은 수소하고 공유해주게 되면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겠죠. 이 물질의 이제 정식 명칭은 에타인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그 명칭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고 대신에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명칭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이 에타인이라고 하는 물질의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탄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일 결합을 만들기도 하고 이중 결합 만들기도 하고 삼중 결합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원자가의 전자가 많다 보니까 형성할 수 있는 공결합이 많아.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탄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집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은 탄소화합물의 시작이니까 간단한 것만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복잡한 거 한번 보실까요?